북한이 오늘 새벽 미상의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발사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네, 정치부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봉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 소집했고 대북 메시지를 내놨는데 어떤 메시지인지 일단 정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네, 일단 우선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게 새벽 5시 27분쯤이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우리는 이제 긴박하게 대응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NSC를 긴급 소집하고 NSC는 이제 1시간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NSC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명백한 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어떠한 형태의 그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도 이제 금지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은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한다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을 하면서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눈길을 끈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어떤 이번 그 미사일 발사에 대한 청와대 대응인데요. 그 청와대는 분단위로 그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자세하게 이제 전했습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발사 후 22분 만에 첫 보고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NSC 소집을 지시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분단위로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이렇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NSC에는 그 대통령하고 국무총리 그리고 외교장관, 국방장관,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 그리고 또 국가안보실장, 비서실장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 정부의 그 조각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따라서 전 정부의 장관들이 이번에 NSC에 그 참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합동참모본부도 오늘 강력한 어떤 대북 성명을 내놨습니다.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한다면 한미 동맹이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다 이렇게 그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정치권도 논평을 냈고 일본과 미국에서도 강력하게 반발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그 정의당 등 정치권들이 일제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그 규탄하는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 그다음에 약간 자유한국당은 약간 좀 독특한 메시지를 내놨는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번 미사일 발사가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이 달라질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반응이 상당히 좀 빨랐는데 일본도 NSC를 소집을 하면서 아베 총리가 NSC에 앞서서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또 역시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 또 아베 총리는 뭐라고 또 강조를 했냐면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이 미사일 발사를 보고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그 백악관은 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이번에 미사일 발사가 일본보다는 러시아의 영향을 가까운 곳에 영향을 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가 아마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논평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태평양 사령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그 탐지를 했다고 그렇게 밝히면서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아니라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그 북미 지역에 위협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미국은 ICBM은 아니다 일단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하게 되면 어떤 종류인지 얼마나 날아갔는지 중요한데 오늘 발사한 거는 7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미사일은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어떤 종류인지 또 발사에 성공한 건지 이게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우리 군이 발표한 거는 비행 거리가 약 700여 킬로미터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일본의 발표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약 800킬로미터 정도를 비행을 했다고 하고 비행 시간은 한 30분 정도. 그리고 그 총 비행 고도는 약 1000km 정도 그렇게 지금 발표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뭐냐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이렇게 그 약 1000 고도 최고 고도 1000km 정도를 올라간 다음에 그 동해상으로 800km 정도를 날아가서 그렇게 이제 30분간 비행을 해서 이제 떨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이 이제 발사 지역입니다. 평안북도 구성이라는 지역인데 여기가 그 평양에서
북쪽으로 한 100km 정도 이제 떨어진 지역입니다. 결국에는 그 서쪽에 있는 내륙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서쪽에 있는 내륙 지역에서 동해 쪽으로 이렇게 발사를 했다는 것은 잘못 네. 실패한다면 중간에 떨어져 가지고 북한 주민이 뭐 사망하는 등 피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 예.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이 어느 정도 이번 미사일 발사에 자신이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또 이 평양 구성 지역은 북한이 저번 2월에 그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그 발사한 곳과 같은 지역입니다. 그때 예. 당시에 발사한 미사일이 그 북극형 2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북극형 2형 미사일은 뭐냐면 중장거리 미사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북한의 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북극성 미사일이 있는데 이 미사일을 그 지상판으로 개량한 것이 북극형 2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도 아직 알려지진 않았지만 역시 북극성 2형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이 발사 전에 그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모습 위성에 한번 포착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 또 포착된 게 그 북극성 2형의 그 이동식 발사대, 보통 TL이라고 부르는데 예. 그게 이제 포착이 돼서 이런 걸 통해 봐서도 역시 북극성 2형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때 당시에 2월에 발사했을 때는 500km 정도를 날아갔거든요. 근데 예. 이번에는 700에서 800km 정도를 날아가는 걸로 봤을 때 예. 어느 정도 성공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또 관측이 나오고 있고 네. 또 한간이 이번에는 이제 고각 발사를 했잖아요. 항상 이제 북한은 고각 발사를 하는데 그 고각 발사라는 것은 이제 정상적인 비스듬히 쏘는 거에서 이제 그 사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그 좀 높게 쏘는 걸 예. 얘기를 하는 건데 이번에 만약에 정상 700에서 800km 정도를 고각 발사를 해서 날아갔으면 만약에 정상 발사를 했으면 뭐 최대한 뭐 그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예. 뭐 6,000km나 7,000km 뭐 이 정도를 날아갈 수도 있다. 예. 근데 이제 보통 5,500km 정도를 날아가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그 북한이 ICBM 발사에 시험 발사에 성공한 거 아니냐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또 7,000km 정도 한 7,500km 정도를 만약에 날아갔다고 치면 그 하와이까지도 사정권이 들어가는데 네. 약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어떤 북한의 도발이 상당히 좀 위협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이 왜 이 시점에 이러한 도발을 했는지 그 의도에 대해서 좀 분석이 된 게 있습니까? 근데 우선 북한하고 미국하고 그 최근에 그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1.5트랙 대화를 가졌었죠. 예. 1.5트랙 대화라는 거는 그 북한의 당국자하고 미국의 전문가가 나와서 이제 토론하는 것인데 그 북한의 최선희 미주국장이 그 이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에 베이징에서 이제 기자들과 이제 그 접촉을 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정부와 여건이 되면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남북 간의 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어느 정도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하고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도 어느 정도 대화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는 상황에서 예. 그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있을지 모르는 대화 국면에서 그 약간 좀 자신들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예.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칼빈 스노우가 이제 동해에서 우리 군하고 이제 합동 훈련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서도 제 갈 길을 가겠다 또 어떤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또 볼 수도 있고 예. 네.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약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약간 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그 중국은 오늘 어떤 행사가 열렸냐면 그 1대1로 포럼 개막식이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 예. 네. 이 1대1로 사업이라는 건 시진핑 주석이 상당히 좀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예. 전 세계적인 어떤 협력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경사스럽고 약간 잔칫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것은 약간 일종의 모종의 중국에 대해서 메시지를 준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이봉석 기자와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